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배당금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배당금 투자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배당금이 삭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이 삭감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배당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투자의 이유가 사라진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주가 하락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주주환원 정책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참고하면 조금은 더 안전한 투자로 이끌어줄 수 있어서 저는 수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DGB 금융지주의 실적, 주주환원 정책 및 증권사 컨센서스를 확인하며 배당금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DGB 금융지주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GB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원이고 코스피 19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9,980원이고 최저 주가는 6,900원입니다. 최고 주가 대비 17%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최저 주가 대비 19%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도 다른 금융지주들과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으나 2월 이후 줄곧 주가 하락을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지방 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와 2024년 초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JB금융지주는 52주 최저주가 대비 86%나 상승하며 지금은 DGB금융지주와 시가총액이 꽤 큰 차이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이익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은행 부문 순이익이 감소하였고 비은행 부문인 증권은 적자 전환을 했으며 생명보험과 캐피탈 쪽은 큰 폭으로 이익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DGB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DGB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살펴보면 보통 주자본 비율이라고 불리는 CET1 비율 관리 목표 상단을 13%로 설정하고 13%를 기준으로 구간별 주주환원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3%를 기준으로 초과를 하면 주주환원율은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12%에서 13% 사이면 30%에서 40%를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DGB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은 11.1%로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주주환원 관련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는 12.3%, BNK금융지주는 12%를 보인 것에 비해 많이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DGB 금융지주의 배당 성향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본 건전성을 먼저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GB 금융지주는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모습이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은행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GB 금융지주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실적은 2020년 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이자이익 및 수수료이익 증가와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함에 따라 이익이 증대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실적은 2021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상품 관련 수익과 대출 규모가 증가하여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금융상품 관련 손실 및 충당금 전입액 증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2022년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신용손실 충당금 증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용손실 충당금이 매년 크게 발생하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신용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DGB 금융지주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2023년 대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순이익이 2024년 1분기 흑자로 전환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어서 정확한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DGB 금융지주의 증권 자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이 여전히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2분기 이후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충당금 적립액이 감소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전국 영업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중기 재무 전략은 원화대출금을 70조 원까지 성장시키며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6년까지 꾸준하게 실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CET1 비율이 빠르게 회복하며 점점 더 주주환 원율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GB 금융지주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이후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DGB 금융지주의 평균 목표 주가는 9,45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부동산 PF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은행 부문 이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ROE로 보면 은행주 중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금융지주들의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BNK 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2.8% 감소하였고 JB금융지주는 6%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DGB 금융지주는 33.5%나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JB금융지주는 2024년부터 분기 균등 배당을 실시하며 가장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BNK금융지주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DGB금융지주는 여전히 결산 배당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에서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DGB 금융지주의 CET1 비율이 12%까지 도달하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DGB 금융지주의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